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의 제18신 민법 강의 1238페이지 로마자 제6절 경계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르 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경계의 의의 성질. 1번의 의의. 경계는 체험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체물을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체물을 소멸시키는 계약이다.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그에 해당한다. 2번의 법적 성질. 양가를 간의 계약. 경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그것이 유상계약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뉜다. 방가로와 절근의 유상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방가로와 절근 언제나 유상계약은 아니라는 견해 또 있다. 사견. 학설은 아마도 구체물 소멸과 신체물 발생을 대가관계로 보아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듯하나 원래 유상계약의 개념은 양 당사자가 대가적인 및 재산 출연을 하는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채권의 소멸 및 신설을 가져오는 경계는 언제나 유상계약이 아니다. 즉 경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 유상계약으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계가 있어도 채무자만이 1239페이지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재산 출연을 하게 되므로 경계 자체는 무상계약이다. 다만 경계가 있음에도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전체 계약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문헌에 따라서는 경계의 경우 구체권의 소멸과 신체권의 성립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유인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인행위, 무인행위는 그 행위의 전제가 되는 별개의 출현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출현 원인의 부존재, 무효 등을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의하여 보인다. 그런데 문헌이 문제 삼은 것은 동일한 경계계약 내에서의 구체권, 신체권의 관계이다. 따라서 그러한 점 때문에 경계를 유인계약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기에 비하여 구체물을 성립시키는 계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인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처분행위. 경계는 신체권을 성립시키고 구체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의 일종이다. 일부 견해는 구체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면서 신체물을 부담하는 채무부담이라고 하기도 하나 오히려 일체로서의 처분행위라고 보면 옳다. 양가 3번의 채권 소멸의 원인. 경계는 구체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하나의 채권 소멸 원인이다. 경계의 경우에 신체권이 성립하기는 하나 구체권과 신체권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4. 대물변제와의 구별. 경계 가운데 채권의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경계는 대물변제와 비슷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단지 다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는 데 그치지 않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 3번의 사회적 작용. 과거 로마법에서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인적 요소를 중요시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당사자가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경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채권 양도와 채무의 수가 인정되고 목적의 변경도 내용 변경 계약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어서 경계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위민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로마자 2번 경계의 요건. 1번의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계가 유효하면 소멸할 채권, 즉 구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구채무가 있으면 경계는 무효로 되고 신체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는 1240페이지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경계를 한 때에는 법정 시효에 의하여 그 경계는 유효하게 되나 이를 보류하여 경계를 한 때에는 그 후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그 취소가 있으면 경계도 무효로 된다. 다만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계에는
451조 1항이 규정되어 채권은 소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고려하지 않고 경계를 한 경우에는 채권 소멸을 항변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신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번에 신채무의 성립.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계는 무효이고 따라서 구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한 민법 504조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동그라미 1번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으로 위반으로 성립하지 않을 때 동그라미 2번 신채무가 그 밖에 사유로 성립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할 때 3번에 신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경계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함으로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경계계약에 조건이 붙어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계 때문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있게 된다.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수주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매립장 보건공사를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 약정은 상대방이 위 보건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을 해지 조건으로 한 경계계약이라고 해석한 사례. 3번에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채무의 중요 부분은 채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부분을 가리키며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에 해당한다. 그에 비하여 변제기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의 주거 부분에 변경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경계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경계가 인정되려면 신고 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 및 경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양가로 기억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 경계가 동일하지만 경계의 1241페이지 있어서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을 경계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처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고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니은에 판례에 의하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의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디귿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를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 방법과 변제 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되고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4번에 경계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는 경계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양가로 1번의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계. 이 경계는 구채권자, 신채권자, 채무자의 3명 계약에 의한다. 채무자도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채권 양도가 다르다. 이 경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로 2번의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계. 이 경계는 3명 계약에 의할 수도 있으나 신채무와 그 신채무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양가 3번의 목적 또는 발생 원인의 변경에 의한 경계.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계약에 의한다. 로마트 3번의 경계의 효과.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경계에 의하여 구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 두 채무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하였던 담보권, 보증채무, 위약금, 기타의 종된 권리와 1242페이지 항변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일부분이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경계의 당사자가 특약으로서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담보가 제3자가 제공한 것일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계의 경우 채무자가 이 의의를 보류한 때에는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2번 경계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 경계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신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경계계약은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효과는 완결하고 신채무의 불이행은 경계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반가 로마자 2번의 긍정설은 경계는 구채권의 처분행위와 신채무의 의무부담행위의 양 측면을 가지며 후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부정설과 같다. 그러나 계약자의 원칙상 경계계약이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계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견 경계는 신채무의 성립과 구채무의 소멸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전체로서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을 두 행위로 분리하여 그 하나만을 해지할 수는 없다. 다만 경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처럼 경계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해지하는 것은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당사자 중 일부가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민법 제505조는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경계에 의하여 구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일정 물적 담보 또한 부정성의 원인에 따라 당연히 함께 소멸해야 하고 당사자가 신채무에 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하기로 하더라도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는 저당권은 어차피 소멸하여 그 승리의 보전은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정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계계약의 경우 구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채무에 이전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뜻의 특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 1243페이지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계약자의 원칙상 경계계약이 성립 후에 그 계약에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양가는 디귿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계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부 당사자만이 경계계약을 합의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구채무가 부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경계계약에 따른 신채무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규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경계계약을 합의하지 않은 당사자들로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감사가 될 터이므로 이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 없이 그들 사이에서만 경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일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경계 자세히 봤고요. 경계 주문 확인하겠습니다. 경계 제500조 경계의 요건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구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채무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 제502조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하지 아니하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이거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써놨습니다. 경계 제503조 채권자 변경의 경계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제451조 1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준용한다. 제504조 구채무 불소멸의 경우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05조 신채무의 담보 이전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